유은실의 순례주택입니다. 순례주택은 4층 건물로 다세대 주택입니다. 건물주 김순례의 이름을 따서 순례주택이라고 지었으며 때밀이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샀기 때문에 한때는 떼탑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삽니다. 그중 미용실 원장은 미용실을 차린 후 돈이 없으므로 보증금 없는 집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순례씨가 그녀에게 보증금 없이 집을 주었고 이에 감사의 답례로 무료 염색 및 파마를 제안했으나 순례씨는 새신사하면서 물이랑 세제를 너무 많이 써서 염색이라도 안 하고 살고 싶다라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이 말은 순례씨의 환경 오염을 생각하는 깊은 뜻과 아울러 선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으려는 그녀의 배려와 친절한 성격을 드러내는 말이죠. 201호에는 주인공 수림의 외할아버지 승갑씨가 삽니다. 순례씨의 오래된 연인입니다. 둘 사이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례씨는 그를 사별한 전 남친이라고 부르며 주인공 수림이는 손녀가 아닌 최측근이라고 불립니다. 수림이는 성적이 좋지 않아 가정에서 구박을 받았으며 그녀는 집안 식구들을 일군이라고 부르면서 그 어느 누구와도 친하지 않습니다. 언니와는 1년밖에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산후 우울증을 겪는 엄마를 위해 수림이는 아버지의 동거녀인 순례씨가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수림이는 일찍부터 자신을 좋아하지 않고 언어로 상처를 주는 가족, 특히 엄마를 이해하려고 하는 조숙한 아이로 성장하죠. 그리고 순례씨의 품이 부모보다 더 넓게 생각되고 그녀를 좋아하고 의지하며 성장합니다. 언니 미림은 전교 1, 2등을 다툴 정도로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수림과는 항상 비교 대상이 되고 수림이는 성적 지상주의 가치관을 가진 부모와의 갈등이 커집니다. 엄마는 우울증으로 살림도 하지 않고 식사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림은 어렸을 때부터 맛있게 먹었던 순례씨의 해녀밥을 먹으러 그녀를 자주 찾아가곤 했죠. 순례씨는 쇼핑도 싫어하고 알뜰해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었고 환경오염 때문에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자 빈 반찬통을 들고 음식을 사러 가기도 합니다. 그녀는 수림의 부모가 외할아버지 유산 때문에 순례씨와의 결혼을 반대하며 그녀에게 상처되는 말을 많이 했어도 수림의 부모에 대해 나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림이를 자신의 손녀처럼 사랑으로 키워주죠.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외할아버지에게 수림이 부모는 그저 외할아버지에게 빌붙어 사는 캥거루족처럼 살고 있으며 태양광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해 결국 망하게 됩니다. 월세를 낼 형편이 되지 않자 순례씨는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 원에 일군들에게 집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일군들이 순례주택의 일원으로 들어오게 되자 순례주택 사람들은 일군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싫어하고 경계합니다. 그러나 순례씨와 수림의 친구인 진아 친오빠의 도움으로 큰 갈등 없이 순례주택에 기거하게 되죠. 수림의 부모는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고 순례씨에게 갑자기 어머님이라는 호칭을 쓰며 잘하려고 나름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생 이기적으로 살아온 그들이기에 순례씨의 유산에 눈독을 들이고 잘하는 척 하는 것이죠. 한편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므로 수림의 아빠는
전임 교수 자리를 계속 도전하고 엄마는 자존심을 버리고 김밥 많은 알바를 시작했으며 수림이도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려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김밥집 알바를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엄마 마음이 혹시 아프지 않을까 눈치를 살피는 착한 딸이죠. 순례주택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아도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감싸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온정과 삶을 대하는 긍정적인 태도에 이기적이고 오만한 자세로 일관된 삶을 살아왔던 수림의 부모도 조금씩 자신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소설은 그들의 이런 태도가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타인과 항상 갈등과 다툼으로 살아왔던 모습에서 이제는 부부의 갈등으로 변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수림이는 그 모습을 신선하다라고 말하죠. 신선하다는 것은 앞으로의 이 가족이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과 좀 더 행복에 다다르는 삶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가는 그런 방향에서 이런 단어를 설정했겠죠. 독자들이 마음껏 상상하도록 하는 마지막 결말이 요즘 날씨처럼 따뜻한 봄 기운에 열린 결말이네요.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요즘같이 이기적인 시대에 가족 간에도 상처를 서로 주고받아 가족이라기보다 때로는 원수처럼 살아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순례씨의 삶의 태도는 요즘 보기 힘든 모습이며 순례주택처럼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다세대 주택은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가족에게서 버림받은 수림을 키우며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깎아주고 온정을 베풀며 사는 순례씨. 사라져가는 인간미의 모습을 회복시키고 삶의 목표가 돈이 아닌 인정을 베풀고 작은 것을 나누는 행복한 삶. 소확행의 기쁨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당장 남을 누르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욕심에 스스로 망하게 되고 사랑을 베푸는 이웃들의 사랑에 점점 삶의 의미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권선징악이라는 진부한 결론이기도 하지만 이런 결론에 대부분의 독자들은 안심하고 미소를 지으며 책을 덮게 되므로 유은실 작가도 다른 플롯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이 소설을 읽으며 삶의 한 가닥 희망을 걸게 될 것입니다. 이는 새벽 미명의 한 줄기 빛처럼 활기를 띠게 만드는 새벽 시장의 생기와 아울러 활력을 느끼게 하는 탄산수의 쾌감과 같고 온정의 달큰함마저 느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은실의 순례주택이었습니다.